네, 오늘도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주요 사건, 피의자의 심리, 심층 분석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만나면 너무 즐거운데 이슈가 너무 무거우니까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원들이나 국민들 많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법 협상 결렬 과정에서 내홍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영상 보시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두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사전에 대표님하고 상의가 없이 원내대표님이 먼저 결정을 내리셨다는 건가요?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회계사와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에서?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네, 두 명의 말 들었어요. 영상을 보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특검법 여야 합의 과정을 두고요. 정선혜 대표가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 이렇게 비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해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1인자와 2인자가 충돌한 건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치적 의미는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네. 그걸 얘기할 주제도 안 되고 다만 그 정청래 그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도부란 얘기를 했어요. 예. 저라고 얘기하죠. 대표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걸 보통 심리적으로 이제 비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몰랐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인의 책임으로 들어오니까 지도부라는 걸로, 지도부의 뜻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제 일종의 후광을 깐 거예요. 이게 반대죠.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지 정확히 맞는 거죠. 네, 정확한 워딩은. 네, 워딩은.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협상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그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라는 걸로 두루뭉술한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을 못 이해하나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이걸 혼자 하나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말하자면 이게 다 뭐냐면 의문문으로 되잖아요. 네. 의문문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얘기는 하고 싶지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렇게 의문문을 쓰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도는 명확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행간으로도 어떤 의문문이라든가 아니면 지시대명사라 이런 거 쓰는 걸 봐서도 무엇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맥락을 읽으면은 저건 금방 나오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 단어 쓰는 워딩, 그 단어와 맥락을 봤을 때 도대체 어떠한 의도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불과 15일 때문에 협상을 깨냐 이런 발언을 한 걸로도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당내 여론에 떠밀려서 이 협상 어렵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런 발언인가요? 근데 핵심은 15일 협상 15일이 아니죠. 이거잖아요. 고가 15일 어차피 덜 해봤자 15일 이 얘기잖아요. 네. 특검 기간이라는 게. 근데 사실 핵심은 기간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 무엇입니까? 그걸 수용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내란당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당의 의견을 전격 수용했다는 것이 어떤 지지자들이라든가 의 어떤 영리를 건드린 부분인 거죠. 네네네. 그런데 그걸 얘기할 수는 없죠. 김병기 대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가장 어떤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란 15일을 얘기한 건데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이게 15일 때문에 깨진 게 아니라는 것을 이 판을 말씀드리는 거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은. 이거를 왜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럼 대놓고 내란당과 이렇게 했다는 거 말할 수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그 원내대표가 사실 원내대표가 하지 않고 원내수석 부대표가 하죠. 네, 실질적인 어떤 그렇죠. 서로 이게 앉아갖고 저기 쓰면서 이제 그게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협잡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상대는 내란당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진짜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그럼 왜냐면 원내 수석 부대표나 부부대표를 뽑은 이유는 네. 그렇게 맞대고 머리 맞대고 문구 수정하면서 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일이니까 네. 그 사람들 일을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의 데리고 있는 본인이 하는 것을 네.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약간만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특검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준 합의했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기사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나왔고 그제 저녁에 나왔고 밤 사이에 민주당 지지자들 다들 굉장히 분노했죠. 어떻게 내란동과 국민의힘 그렇죠. 예. 입장으로 이거 다 받아들일 수가 있냐? 수용을 다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연장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나 몰랐다. 그걸 SNS에 막 올리잖아. 우리도 몰랐는데 이거 밀실 합의 아니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SNS에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올렸어요. 그 얘기는 저는 팩트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았다고 왜냐하면 보십니까? 이게 되게 그 인식의 흐름은 그게 맞아요. 네. 근데 그 인식의 흐름은 그 국회의원들의 논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몰랐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자신들이 처리할 그 여러 가지 것을 그것도 아주 민감한 사항을 어쨌든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딴짓 하다가 나중에 들었다고 하는 건 그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변명으로서 몰랐는데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진짜 그런가 확인해는 이 순진무구형으로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걸 가지고 했으니까 지지자들이 그걸 알게 돼서 지지자들이 막 올리니까 그래 맞아라고 가는 거죠. 그죠? 오히려 맥락이 이런 거죠. 맥락이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국회의원 그것도 소위 말하는 강경 주도파들의 입장과 워딩은 이해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는데 팩트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팩트와 주장은 사실은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렇게 프로파일런처럼 핵심에 보지를 못하거나 간파를 못하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모르는 걸 이렇게 했단 말이야. 밀실 합의였던 거야. 굉장히 분노를 했고. 그럼 책임이 누가 가니까? 그럼 김병기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아니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병기가 아무리 자기가 원내대표라도 자기가 다 나가 내가 사인할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도 계속 보고하면서 할까요 말까 하지 어떤 그런 바보가 그걸 혼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가장 핵심을 책임져야 될 사람은 네. 그럼 대표가 지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누군가 져야 되잖아요. 네. 가장 만만한 게 원내대표인 거예요. 왜냐하면 촉점에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아무래도 압력 때문인지 몰라도 분명히 그제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기사가 나온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김병기 원내대표가 1차 협의를 했을 뿐이지 합의를 한 적 없다. 아침에 말을 바꾸거든요. 그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합의나 협의가 무슨 상관이 그럼 나중에 그러면은 국민의힘 아무리 내란당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협상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합의라고 사인해놓고 협의라고 하겠네? 그거는 이제 수사죠. 네. 수사죠. 그 수사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렇죠. 했냐? 바로 1차, 그러니까 민주당이 합의안을 파기했다라고 국민의힘이 먼저 발표를 어제 속보로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뭐 내란당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분통이 터지겠죠. 근데 그건 뭐 협상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 잘 건졌다는 거잖아요. 네. 김병기 잘 설득해서 뭔가 얻어냈는데라고 했는데
이게 되니까 아마 분통이 터졌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시기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합의안을 파기했다 발표를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제 드디어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냐? 부덕의 소치 제 책임도 크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이면 국민의힘만 좋을 일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보통의 정청래 대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 그런 어떤 얘기가 들어오면 막 치고 나가죠. 보통 그렇게 사과 그런 거 안 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히 자기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니 이건 뭐 했든 안 했든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그 당에서 벌어진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아니 그러면 이거를 그럼 대통령실에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당연한 건데 어쨌든 뭐 정청래 대표의 워딩이라든가 흐름을 봐서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 김병기 원내대표의 소통의 뭐 이건 아니고 뭔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과의 문제 같아요. 이건 김병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청래와 대통령실과의 문제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패널 분들은 이게 대통령실하고 소통하에서 의중이 반영된 건데 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대립 구도로 가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맞는 것은 원내대표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모든 정권에서는 당연하게 네. 대통령실의 담당 수석과 소통을 합니다. 안 하고 그런 걸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뭐라고 특히 지금 집권당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우상호가 소통을 했던 누구를 했던 당연히 아니면은 실무자라도 당연히 보고를 하죠. 그건 뭐 삼척동저도 아는 일입니다. 네네. 근데 그게 끊겼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네. 난 모르는 일인데 라고 하셨으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럼 대통령실에 참모가 보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뭔가 보고해야 되는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특검 기간 연장과 이제 정보조직법 이 개편 상황과 맞바꾸지 말고 중요한 원칙과 관련된 게 아니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다 파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한 대로 가라 파기하라. 네. 아니 그 무슨 의미입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듣기에 따라서는 나는 그냥 이렇게 갈 건데 니네 왜 합의했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좀 근데 그 이 판에서 승리자는 누구냐? 누굽니까? 전체를 봐야죠. 전체를 봐야지. 네. 그럼 이 대통령이 승리자죠. 쉽게 말하면. 네. 네. 그저께 무슨 언론 보도가 있었냐면 네. 삼통시대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삼통시대가 이재명, 그 다음에 정청래, 그리고 김어준 삼통시대라고 했는데 어떤 권력자가 세상의 권력은 부모하고도 나누지 않습니다. 네, 자식과도 나누지도 나누는 않고. 거고. 네. 그 고륙상쟁을 우리가 봐보는데 어쨌든 지금 무너진 거는 약간 체면이 손상된 정도의 것은 정청래죠.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누가 봐도 거기서 틀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할 수가 있죠. 네.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의도적이라고 하면 그건 사실 너무 나간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결국엔 정청래 대표는 SNS에 내란 청산은 멈출 수 없는 시대 정신이다. 당신과 민심만 믿고 간다.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반론이죠. 우리가 일반론을 얘기할 땐 뭡니까? 뭔가 스스로의 마음을 추스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에 내가 마상을 입었다? 마상을 입었을 때 국민만 믿고 갑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청래의 마상이지. 대통령은 지금 어떻죠? 어제 여론조사 여론조사 나온 거 보셨어요? 어제 MBC, KBS 미디어 토마토. 네. 네, 미디어 토마토도 네. 있고 보통 3분의 60% 이상입니다. 네. 지지율은 거의 이제 회복했어요. 그럼 누가 승리자입니까? 그걸 보셔야지. 큰 판을 보셔야지. 이 전체 큰 판에서의 최고의 이익자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근데 당연히 그런데 이전에 조금 스크래치가 난 것은 이재명 말고 정청래가 이었다는 둥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고 예전에 명청시대 이런 얘기 나오고 그건 대통령으로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명청은 또 뭐야 명시대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국이 깝치다가 엎어졌네.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그래서 왜 조국이 엎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차기가 가장 강력했던 조국이 엎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으로 보지 않아도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의 면만 쓰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전 정치는 몰라도 심리적으로 좀 크게 보는 것이 사태를 보는 데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 최종 승리자는 대통령이시다라고 봤는데, 네, 어떤 분들은 또 최대 피해자가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왜냐하면 기자회견 그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는데 그게 완전 묻혀버리고 지금 이렇게 정청래 김병기 대표만 이렇게 TV에 나오고 있으니까 취임 100일 그 기자회견 굉장히 내용도 너무 좋았고 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상하는 청사진을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묻힌 거 아니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지지자분들이 안타까운데 네. 중도층에서는 그것보다는 네.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억류된 것이 더 심각하죠. 네, 전 세계 띄우는 거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대통령이 져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라졌죠, 사실은. 그렇죠? 그 이슈도 같이 묻힌 거죠. 이게 사실 정치의 측면을 하나에만 볼 수는 없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됐든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은 좋은 이슈지만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당연히 본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원내대표라든가 장동혁을 불러놓고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고 여기 나온 거니까 흐름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바이든 정부 때 그 조지아주 투자를 사실 그때 비자 문제를 제대로 언급하고 문제 제기를 안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못했던 거에 대한 피해지만 빨리 수습해서 데려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잘 해결되는 거죠. 잘 해결되는. 잘 된 거죠. 네, 일 잘하는 네. 이재명인데 그렇죠. 사실 이 사태를 두고 당원들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아시죠? 근데 그렇죠. 뭐 김병기 원내대표 물러나야 된다. 뭐 정청래 대표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도대체 사건의 진실이 뭐냐 사태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정청래 일극 체제는 무너지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렇죠. 않습니까? 정청래가 끌고 가던 당을 장악했다고 본인이 기고만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정청래의 상처를 전 먼저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김병기라는 사람은 원내대표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 건은 요렇게 부마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다뤄야 될 이슈가 네. 많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백경영님 네. 그래서 좀 상관없습니다. 더 많이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100분 토론 하고 싶은데 네. 다음에 언제 한번 100분 토론 자리 한번 마련할까 해요. 네. 뭐 지금 아까 방금 조국 대표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원장이다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싶은 당 만들겠다. 이제 새로 태어나라는 뜻 실천하겠다. 이번에 그 조국 컴백 어떻게 보셨어요? 다시 조국, 도로 조국 어떻게 보셨어요? 뭐가 됐든 어차피 자기 네임을 건 정당이면 사실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를 막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수습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름으로 만든 당에 자기가 수습한다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잘해도 본전이다라는 상황인 거죠. 정말 믿져야 본전으로. 믿져야 본전인데 이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조국 아니면 누가 비대위원장을 한들 이렇게 씨가 먹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지금은 딴 거 다 잭지고 피해자분들 만나서 뭐 무릎까지 꿇을 필요는 없지만은 진짜 진정한 수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수습이 사실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해결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해결인데 지금 이건 관리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수감 당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미 10장 넘는 편지를 받았고요. 받았죠. 사안을 알고 있었고요. 있었죠. 본인이 그 사면 후에 나가면 내가 다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안 하고 있다가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박미정 전 대변인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본인이 충분히 기다려줬다. 근데 메시지가 없었다. 뭐 메시지가 없는 게 메시지라는 걸 알고 나간다. 네. 그러니까 이미 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의 잘못을 지금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처지가 좀 난처하죠. 네. 아, 조국 문제도 또 사태가 심각한데 또 유튜브 요즘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 곽상원 민주당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겨냥해서 유튜버 권력의 머리 조아릴 생각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주간 경향에 나온 몇 가지 기획 기사에 대한 일종의 뭐라 그러나 뭐 좋아요 누르고 뭐 첨언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자, 사실 저는 그것도 음모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계속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김어준을 좋아하지만은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필시로 한 유튜브가 너무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소통 구조를 장악하는 것은 사실은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때다 싶어서 곽상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치고 나간 것 같은데 네네. 그건 곽상원의 행위니까 정치 네. 행위니까 그건 전 뭐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김어준을 포함하는 소위 말하는 스피커 유튜버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뭐 관리 부분이 아니라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 스피커가 정치권이 유튜브 권력에 휘둘리고 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뭐 사실 민주당 의원들 뭐 유튜브에 출연하지 않은 사람 65명뿐 아니냐. 민주당 의원 출연 횟수를 세어보니까 663번에 해당된다. 뭐 거의 매일 이쯤 되면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다시 묻고 싶은 건 이런 거죠.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제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그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유튜브 나가서 민중들과 소통을 하는 건 당연하다. 근데 그게 한 채널이니까 문제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어떤 케이블 채널이건 공중파건 스스로 알아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돼요. 그걸 안 하다가 이런 유튜브가 힘이 있다고 보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추종해 버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김어준만의 잘못은 아니죠. 네.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자체가 일 더럽게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이런 형태로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독점 현상이 나타난 거죠. 김어준한테.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김어준만 아니죠. 네. 매블쇼도 있고 네. 여기 뉴스토마토도 있고 네. 사실은 뭐 여기는 뭐 유튜브만 아니니까. 네. 근데 뭐 흔히 말하는 작은 스피커라고 하는 이동형 스피커도 있는데 네, 네, 네. 거기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독점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한 곳에 치중하지만 않으면 네. 국회의원 정치인들의 이런 형태의 매체 출연은 굉장히 중요하고 더 많아야 된다. 더 다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왜 넌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 왜? 공천 받으려고? 그렇지. 이런 형태의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엔 조기 등판을 했어요. 근데 워딩이 돌아오고픈 공동체 만들 것. 네,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당내 피해로 인해서 예. 탈당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강미정 이제 전 대변인의 그 탈당 보류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우가 바뀐 거죠. 뭐냐면 먼저 강미정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행정 처리가 중요한가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네. 뭔가 이거보다는 스스로 가서 맨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색상 물림이다. 강남 좌파다. 이런 소위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그거예요. 아직 정치적 미숙하다.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제가 아는 몇몇 강남 좌파분들은 강남 좌파로 불리는 게 좀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그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분들한테 죄송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배성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같이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베프의 촉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